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든 뜨거운 이슈, 바로 음주뺑소니 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의 성탄절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 찬반이 아니라 법적 기준부터 여론, 현실적인 변수들까지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볼 텐데요. 과연 성탄절에 그는 교도소 문을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성탄절에 나올까 말까? 김호중 가석방, 현실 가능성 냉정 분석해봤다라는 한 줄의 제목만 봐도 벌써 마음이 술렁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번에는 다름 아닌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 여론과 법조계까지 모두가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러나 특유의 드라마틱한 시선은 유지한 채 과연 성탄절에 김호중이 교도소 문을 나올 수 있을지 그 현실 가능성을 최대한 냉정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가 택시와 충돌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운전자라고 자수하게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신뢰의 붕괴, 도덕성 붕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열흘 뒤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역시 대중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각인됐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실형 2년 6개월, 즉 30개월을 선고받았으니까 그 3분의 1은 10개월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단순히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 태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후의 환경,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파장 등 정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예인과 유명인의 범죄에 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날카로워진 만큼 유명인의 가석방 여부는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리한 요소부터 살펴보면 이미 형기 3분의 1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그리고 수감 후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태도, 성실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반성문 제출 등은 가석방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교도소 측 기록에서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확인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을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또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가 단순히 수용자를 일찍 석방해주는 특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사회 안에서 보호 관찰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복구시키는 장치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남은 형기를 모두 교도소 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연말, 특히 성탄절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지는 특별 가석방은 법무부가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제도입니다. 연말연시 가족과의 상봉, 사회 복귀의 의미, 과밀 수용 완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시기에 많은 수용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르곤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김호중이라는 개인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처럼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가석방의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현실 정치, 현실 여론, 현실 감정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태도가 좋다 해도 결국 가석방은 행정기관과 위원회가 내리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의 당사자일수록 위원들은 국민 정서와 사회적 파장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떠올리는 순간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책임 회피, 거짓말, 도덕적 추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수차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공론화된 범죄입니다. 연예인,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공분을 부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실적인 가석방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호중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석방은 원래 매우 조용히 기록 속에서만 오가는 행정 절차에 가까운데 유명인이 그 대상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언론은 곧바로 이를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이고 포털 뉴스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팬덤과 안티 진영이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여론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수용자를 연말 특별 가석방 명단에 포함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도 누구는 조용히, 누구는 크게 기사화되고 여론 폭풍을 일으킨다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제도 안에서도 현실 정치와 여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떤 팬들은 여전히 그의 노래와 인성을 믿고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이 선고한 만큼 형을 치르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특히 가석방은 무죄 방면이 아니라 형 집행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니 사회 안에서 봉사활동과 기부, 재능기부 등을 통해 더 많은 속죄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해도 그는 연예계 복고보다는 사회적 봉사와 사과의 행보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며 그 긴 시간 동안 대중의 눈은 훨씬 더 냉정하게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떠올리면 쉽게 그래, 이제 됐으니까 나와도 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노,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직도 차 안에서 가족을 기다리다 영영 돌아오지 않은 그 밤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유명인의 성탄절 가석방 소식은 마치 또 한 번 심장을 후벼 파는 뉴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석방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률적 형식 요건만 놓고 보면 김호중은 분명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경과 교도소 수감 생활 중 개선 가능성 평가, 향후 재범 위험성 저하 등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고려된다면 기록상으로는 가석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 여론,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의 행태, 반복된 음주운전 논란, 연예인이라는 상징성까지 모두 더해 냉정하게 평가하면 당장 이번 성탄절 특별 가석방에서 그가 실제로 교도소 문을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 심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제도상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명단에서 실제 가석방 허가자 명단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마지막 한 칸이야말로 가장 높고도 좁은 관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범죄와 처벌,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영원한 낙인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충분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이 전제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김호중의 성탄절 가석방 논란은 어쩌면 이 불편한 질문들을 우리 앞에 다시 꺼내 올리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에 나올까 말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결과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것이고 향후 연예인 범죄, 음주운전 범죄, 그리고 가석방 제도를 둘러싼 기준과 논쟁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호중 본인일 것입니다. 법은 이미 선고됐고 형은 진행 중이며 이제 남은 것은 진짜 반성과 진짜 변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태도뿐입니다. 성탄절에 종소리가 울릴 때 소망교도소의 철문은 과연 열릴까요? 그대로 굳게 닫혀 있을까요? 대중의 시선은 뜨겁지만 판단의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냉정해야 할 시간입니다.